에너지 이슈로 멀게만 느껴졌던 전기차 시장, 테슬라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죠.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수소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소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떤 수소 기업들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요, 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중 2개가 알츠하이머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기업들이 신약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그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수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 요인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차하고 수소가 있는데 네. 원래는 보면은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수소가 같이 이렇게 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에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를 예상해 보면 되는데 활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비행기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 트랙이고 하나는 수소 트랙인데 전기차 트랙은 2020년에 일제히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늘로 창공을 날았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잖아요, 그죠? 매출액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000조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매출액이 한 10배 정도를 곱해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수소의 역사는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됐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수소는 시장 자체가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수소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한 700조 원 정도 수소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소는 대부분 다 어디에 쓰느냐면은 지금 현재 질소가 있어요. 공기 중에. 질소를 이제 수소로 고정을 해서 NH3로 만들어서 NPK, 즉 비료의 원료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황을 잡는 데 쓰고 있고. 그래서 인류가 78억 인구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이런 질소를 고정하는 데 수소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료의 원료를. 근데 이제 수소가 어떻게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수소가 지금 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이 원래 보면은 2030년에 500만 톤입니다. 그린 수소 개념으로 수소를 이해할 청정 수소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거든요. 700조 원대 시장에서 200조 원짜리 기업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린데예요. 그래 예를 말씀드린 대로 비료의 원료라든지 여러 가지 탈황 장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 1억 2천만 톤을 쓰고 있어요. 1.2억 톤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수익 추정치가 큰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2억 톤에서 2050년까지 보면 14억 톤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13억 톤이 새로운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데 수소의 용도는 이런 비료라든지 탈황에 쓰는 장비들도 있지만은 수소의 원체 기본 용도는 수소가 원체 이런 긴거리라든지 중후장대 사업에 어울리기 때문에 전기에 가장 어울려요. 그래서 14억 톤 중에 한 40% 이상은 전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가 길게 가는 것, 짧은 거리는 전기차가 좋아요.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길게 가는 중후장대하나 트럭이라든지 버스, 멀리 대륙간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유럽이라든지 대륙으로 이동하는 데는 수소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 수소는 왜냐니까 석탄을 수소로 바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화학도 똑같았습니다. CO2 기호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한 12억, 지금 현재 1.2억 톤, 1억 2천만 톤인데 한 13억 톤 정도가 더 증가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한번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큰 그림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2050년에 매출액 3천조 원이 탄생할 것이다. 시가총액은 6천조 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게 이 수소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2050년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이제 2023년입니다. 유럽이 EU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린 수소, 청정 수소가 지금 그러니까 1.2억 톤 말고 우리가 500만 톤이 원래 2030년에 필요했다. 그런데 이거를 2천만 톤으로 올려버려요. 2천만 톤이 얼마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지금 수소 가격 기준으로 하면 150조 원이 시장이 갑자기 형성되는 건데 유럽한테만.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은 난방비 폭탄 들어보셨죠? 네. 천연가스 폭탄 들어보셨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막히면서 이런 천연가스가 폭등했고 난방비가 그러니까 전기와 열을 만드니까요, 그죠? 천연가스가 원래 보면은 석탄과 원자력에서 이런 수소, 태양광, 풍력으로 넘어가기 위한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럽이 2천만 톤을 올리면서 150조 원 시장을 빨리 형성하라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기차에 늦어가지고 좀 대응 속도가 늦었는데 지금 킬로그램당 3달러의 보조금을 맥시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소 가격이 얼마냐면 킬로그램당 5.5 내지 5달러 정도 미국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소는 킬로그램당 2달러면 수소 혁명이 일어난 이런 커브가 올라가는데 유럽이 던지고 2천만 톤을 미국이 IRA에서 킬로그램 3달러 줄게. 그럼 수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수소사인데 지금 현재 청정수소, 분류수소, 청정수소 개념을 확대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그 유럽과 미국의 전략인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항상 전기차 다음에 수소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소를 이런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어요. 수소 쪽으로 CCS라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전부 다 수소에 다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를 맞추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소의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할게요. 네. 원래 보면은 지금 수소는 보면은 이제 이게 롯데 지주, 롯데 그룹의 이제 이런 성장 전략인데 보면은 수소는 보면은 첫 번째는 그레이 수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제 부생되는 수소가 이제 900조 원 있는데 저게 보시면 돼요. 롯데지주하고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도 보면은 3만 톤이 있거든요. 지금 그레이 쪽에 그러니까 부생되는 수소가 있어요. 900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블루 수소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CH4에서 수소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단가가 낮아요. 근데 CCS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16만 톤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30년에 60만 톤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 6천억 그 다음에 지금 보면 3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새로운 블루 수소 지금 현재 그린 수소 예를 들면 이렇게 CO2를 떼낸 수소가 나온다 그러면 매출액 6천억 3조면 어떠냐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원래는 보면은 테슬라가 초기 단계 때 뭐 매출액 대비 20배씩 받는데 10배씩만 줘도 6조 원, 뭐 예를 들면 뭐 30조 원 이런 형태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이걸 몸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는데 자 롯데지주나 포스코홀딩스나 성장 전략이 유사해요. 네. 뭐냐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소를 반드시 써야 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석탄에서 수소를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CO2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2030년 기준으로 롯데지주가 한 예를 들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60만 톤을 생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50만 톤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제가 서두에 뭘 말씀드렸어요. 유럽연합이 2천만 톤 달라는 거예요. 2천만 톤. 2천만 톤 달라는데 우리가 만들어봐야 두 개 기업이 만들어봐야 110만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1,000만 톤은 자기들이 생산해 보겠다. 1,000만 톤은 수입하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수소 쪽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 쪽에서 급변하고 있고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소 가격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메탄이라든지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이어지는 쪽에서 가격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수소 생산하겠다는 기업들 예를 들면은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서호주로 가서 남아도는 수력이라든지 태양광 풍력으로 수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기업들 제가 볼 때는 뭐 롯데지주,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NH3 같은 게 암모니아 같은 경우 이렇게 이동 수단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지금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수소 관련해서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잘 되고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행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들은 거는 이제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맘 승인을 받았지만 보험 급여가 잘 안 되면서 상업화에는 안 됐지만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승인을 받을 약물들이 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 우리가 좀 뷰를 좀 보려면 전 세계에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임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보면 좋은데요. 후보 물질은 약 한 140개의 임상만 보면 약 180개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상 3상은 이제 허가에 좀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은 후보 물질이 36개에 임상이 55개가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이 정도니까 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치료제는 어디로 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원인 치료를 하는 이 바이오 의약품이든 저분자 의약품이든 해서 이 분야가 한 67%로 주를 이루고요. 그 외에 증상 조절이나 인지 조절을 치료하는 쪽으로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봤었을 때 이제 최근에 주목해 볼 기업을 좀 한 세 군데를 좀 이렇게 시가총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바이오젠과 에자이, 근데 시가총액은 이제 바이오젠의 시가총액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S&P 500 그 인덱스가 조정을 받거나 횡보했죠. 이렇게 할 때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450조 원 이상 가까이 이제 시가총액들이 됐는데요. 이 두 개의 기업의 좀 특징을 좀 잠깐 더 먼저 보자면 네. 최근에 또 그 바이오에 있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진 게 당뇨, 비만 쪽 많이 관심을 맞죠. 가졌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또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여기에 노보노디스크는 당뇨, 비만, 당뇨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당뇨에 포커스해서 이 파이프라인들이 이 신경계 쪽 이런 그 당뇨, 대사질환 쪽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연구하고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릴리하고 이 그 노보노디스크가 도나네맙도 릴리의 도나네맙이 이제 올해 7월이 되면은 FDA 허가를 신청하겠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단에 있는 이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카네밥은 7월 6일 날 이제 정식 승인에 대한 게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6월 초에 자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레카네밥은 정식 승인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플라시보보다도 지금 효능에 있어서 마이너스 그 27% 좀 더 이렇게 악화되는 거를 늦춰준 그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임상 데이터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아두카누맙이 그 승인을 받고도 그 보험급여가 안 돼서 좀 이런 그 사용에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이 레카네밥은 만약에 이 지금 승인을 받게 되면은 보험급여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같이 가게 되면 매출액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도 왜 이런 당뇨 치료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알츠하이머까지 연결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당뇨, 이제 비만 이런 관련해서 임상들을 막 진행했었을 때 이 약을 복용했던 환자군에서 치매 발생률이 좀 낮았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임상이 진행된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이 노보노디스크와 관련한 이 세마글루타이드 당뇨 치료제에서 알츠하이머까지 연결되는 이 임상 시험이 그러니까 완성될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바이오젠, 에자이 이런 부분 기업들에 대한 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